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고 간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내내 참고만 있던 엄마가 오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는 별다른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연봉이 7천이 넘었고 모아둔 돈도 2억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빠 여자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직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때까지 오빠 여자친구는 이직 준비만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왔던 것인지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빠에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 있다는 거네?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둔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면서. 근데 아직까지 이직을 못한 거라면 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닐까? 엄마,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는 거잖니? 엄마 말에 오빠가 우물쭈물거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또한 오빠 여자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우리 집이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기도 했기에 돈이 있는 집에서 조금 더 하면 큰 문제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 여자친구의 요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점차 그 부탁들이 당연한 듯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딱 그 말처럼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 변화로 인해 부모님 얼굴에 점점 깊은 고민이 드리워졌어요. 잠시 우리 오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은 오빠가 결혼하면 5억이 넘는 집을 마련해주기로 이미 약속하셨기에 오빠에게는 결혼식 비용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도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처음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오빠 여자친구가 부모님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 여자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는데 오빠 얼굴에는 어딘가 고민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가 방안을 서성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저기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할 말? 무슨 일 있어? 딱히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묻는 건데 말이야. 오빠가 여전히 뜸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가 보네. 오빠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역시 넌 눈치가 빠르다. 다른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유리가 나한테 결혼 예물로 다이아 1캐럿에 명품백 그리고 옷이랑 화장품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거의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와중에 2천만 원어치 예물이라니요. 그 순간 오빠 여자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2천만 원? 그럼 유리 언니도 오빠한테 그만큼 해준다는 거야?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유리랑 말다툼을 했는데 유리는 나한테 이것저것 200만 원 정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집도 내가 해가고 결혼 준비도 내가 거의 다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오빠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오빠를 호구로 보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오빠가 처신을 잘해야겠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가 낙심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이 몰려왔는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그 뒤 오빠는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기에 대화를 해서 잘 해결됐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듯 했는데 말다툼을 하는 모양으로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워낙 컸기에 저도 모르게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요. 대화 중간에 대출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그 대출 얘기는 왜 꺼내는 거냐면서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난 후 오빠가 거실로 나왔고 엄마도 오빠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지라 오빠에게 물었어요. 대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혹시 우리 몰래 대출 받은 거 있어? 오빠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대출 얘기는 뭐야? 너 바른 대로 말해. 오빠가 잠시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유리랑 예단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리가 갑자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에 1억 대출이 있으니까 자기가 빚을 안고 결혼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단을 못하겠다고 해서 다퉜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깜짝 놀라며 오빠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오빠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빚을 안고 결혼을 한다니? 혹시 유리한테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가 10억이 넘는다는 건 말한 거야? 네, 물론 말했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오빠가 곤란한 듯 엄마를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유리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오빠가 곧장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 인간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 정도면 천하의 바보 멍충이 아니니?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보다. 엄마의 속상한 얼굴을 보며 제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콩깍지가 씌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분간도 못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결혼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사실 결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요즘 애들이 맹랑한 줄 알고 있었지만 어쩜 이럴 수가 있다니. 엄마, 요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아. 내가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결혼 반대하면 오빠는 마치 비련의 주인공처럼 더 심하게 날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해. 제가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는데요. 엄마 얼굴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속 끓는 듯한 엄마의 표정이 한층 깊어진 그 순간 제 마음 역시 무거워졌어요. 오빠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중에 분란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엄마는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가던 중 아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딸, 엄마 지금 몸살 감기라 병원 다녀왔거든? 많이 안 좋은 거야? 열이 많이 나서 뭘 먹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올 때 죽 좀 사와야겠다. 아빠가 죽을 끓이긴 했는데 맛이 영 별로라 먹질 않네. 알았어. 내가 죽 사갈게. 엄마는 며칠 동안을 끙끙 앓고 나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내내 한숨만 내쉬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어느 날은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주말에 할머니 집에나 다녀올까?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같이 다녀오자. 너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
나도 요즘 바쁘다고 할머니 보러 간지 꽤 됐잖아. 그러니까 겸사겸사 다녀오자. 제 말에 엄마 얼굴이 밝아져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이 없다 보니 엄마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거든요. 며칠 뒤 우리는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고 멀리서 제 차를 알아본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애미 얼굴이 왜 그 모양인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냥 지훈이 결혼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결혼이 경사라면 경사인데 스트레스를 왜 받아? 하긴 자식 결혼시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 설마 지훈이가 데리고 온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아닌 거지? 할머니가 걱정스레 묻자 엄마가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놓았어요. 한동안 엄마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저었고요. 그냥 딱 봐도 어디서 개망나니를 데려왔네 그래. 그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도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죠. 그치만 억지로 떼어놓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훈이가 좋다고 저러니까 답이 없네요. 엄마가 근심 어린 얼굴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순간 할머니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억지로 떼어낼 필요가 뭐가 있니? 억지로 안 떼어내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애미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잘 생각해봐라. 지훈이 여자친구가 지금 뭐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니? 뭐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요? 그러니까 집을 해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다며. 그랬죠.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더니만 이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니까요. 그렇지. 그게 딱 맞는 표현이지. 상가가 10억짜리라고 말했는데도 1억 빚이 있다고 뭐라고 했다며. 글쎄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 봐도 돈에 환장한 거잖니. 한마디로 지 능력은 안 되면서 그냥 지훈이를 휘두르고 있는 거야. 걔는 그걸 즐기고 있는 거고. 할머니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죠. 근데 지훈이 그놈이 눈에 뭐가 씌어서는 저러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할머니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미야,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족속들은 말이다. 돈이 없으면 알아서 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엄마가 숨을 죽인 채 할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고 할머니가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지훈이 앞으로 되어 있는 상가 명의를 다시 애비 이름으로 돌리고 아파트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해라. 엄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미 지불해준다고 말했는데요.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니. 우리는 지불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도저히 지불해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 힘으로 알아서 집을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 글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나마나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날 거야. 생각해봐라. 처음부터 집을 못 사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주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못 사주겠다고 하면 돈에 환장한 걔가 난리를 칠 게 뻔하거든. 무엇보다도 그런 양심 없는 것한테 집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러니까 애비가 투자를 잘못해서 우선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거 못 갚으면 다 넘어가니까
이제는 니들이 집도 알아서 해결하고 결혼도 알아서 해라. 지훈이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도 말이야. 얼른 명의부터 바꾸고 말이야. 그럼 보나마나 그 인간이 나가 떨어질 거야. 내가 보기엔 거의 100%야. 할머니 말을 들으며 엄마 눈이 커져 있었는데요.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네요.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는 듯 엄마가 무릎을 탁 하고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일이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인지 그날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뭔가를 진지하게 의논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갔고 부모님이 오빠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지훈아, 너한테 이런 얘기 꺼내기 좀 그렇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오빠는 차가운 공기를 감지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뭐가 잘못됐나요? 엄마가 곁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어받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 아빠가 했던 투자에 큰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손실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잘못돼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아버지 그동안 안전하게 투자 잘하셨잖아요. 근데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친구 중에 창수라고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니. 그분은 당연히 알죠. 그분 덕분에 상가도 사고 그랬던 거잖아요. 창수 씨가 이미 매수한 땅도 있고 건축 허가도 다 났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큰 돈으로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신축 빌딩에 투자하라고 했다나 봐.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말이야. 당연히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단 말이야. 나는 그게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 그동안에도 아무 문제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 아빠가 허공을 바라보며 눈시울까지 붉힌 채 잠시 말을 멈추자 오빠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 투자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계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보증도 받았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창수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거지 뭐. 그럼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어느 날부터 창수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무실로 만나러 갔더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더라고. 수소문을 해봤지만 이미 해외로 도망을 간 것인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신고는 했지.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상가부터 빨리 처분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집도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오빠가 혼비백산해진 채 묻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집 하나는 건졌어. 그때 네 엄마가 집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때 내 말 안 듣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았어 봐. 당신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러게 내가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안 좋다고 했잖아.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지훈이 결혼 앞두고 이제 어쩔 셈이야. 말년에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하자 오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두 분이 어찌나 심각하게 연기를 하던지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침울한 분위기를 깨고 엄마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 결혼은 유리랑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다행히 네가 모은 돈이 2억 원 있으니까 어디서 월세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유리가 널 많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진 않겠지? 엄마, 유리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는 제가 빈털털이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요즘 사람들은 절대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유리도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거든. 유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부족하시면 제가 모은 돈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오빠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너는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해? 1억은 엄마 아버지 드리고 1억만 가지고 월세를 알아보던지 해야죠 뭐.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닌데 결혼을 좀 미뤄도 될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회사 대출도 잘 되어 있으니까 회사 대출이라도 알아볼게요. 얼마 전에 제 동기가 결혼하면서 회사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엄청 저렴하다고 했거든요. 우선 아버지는 그 친구분 계속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장남이라 그랬던 것인지 오빠가 나름 듬직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오빠 모습에 부모님이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자마자 엄마가 놀라서 말을 꺼냈거든요. 그래도 막 생떼를 부리거나 우리를 원망하진 않네. 난 막 울고불고 난리 칠 줄 알았거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조금 놀라긴 했어. 근데 유리 언니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무척 궁금해. 지금껏 하는 짓을 봐서는 보나마나 헤어지자고 할 게 분명해. 만약 이 상황에서도 유리 언니가 결혼하자고 하면 그때는 어떡해? 걔는 돈 때문에 우리 지훈이를 만나는 게 확실하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엄마가 호언장담했는데요. 그날 오빠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한참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봐라, 네 오빠 지금껏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둘이 대판 싸우고 헤어진 게 분명해. 이따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올 테니까 두고 봐. 안 봐도 훤하다니까. 그날 새벽 1시가 넘어갈 무렵 엄마의 예언처럼 오빠가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고 아빠가 오빠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오빠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빠는 점심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녁이 돼서야 방에서 나왔어요. 붉어진 눈과 부은 얼굴로 힘겹게 소파에 앉은 오빠가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진정이 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유리랑 헤어졌어요.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우리 집 얘기를 꺼냈거든요. 제가 회사 대출도 받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유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오빠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소리치면서 부모님이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린 거면 부모님 사는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우리 결혼자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라니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우리 모두 놀란 얼굴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오빠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참았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지만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 결심했던 건데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결혼자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던 순간 거머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오빠 말에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 걔는 너를 사랑했던 게 아니고 그냥 네 배경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면 사람 본심을 알게 되는 법이야. 이렇게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마음 정리할 생각해. 마음 정리는 이미 끝났어요. 어제 유리가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제가
진짜 미쳤었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건지 놀랍기까지 해요. 지훈아,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맞아요. 그동안 제가 바보 같았어요. 예물이랑 예단 얘기 나왔을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오빠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는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오빠는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듯 했고 우리 집이 망했다는 소리에 오빠 여자친구가 오빠 전화를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오빠가 통장과 현금카드를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인데 급하면 우선 쓰세요. 오빠의 말에 부모님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잠시 머뭇거렸고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그렇잖아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엄마가 조심스레 오빠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사기당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 말을 듣고 오빠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유리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너는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그냥 결혼을 시킬 수는 없었어. 그동안 유리가 하는 행동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았거든. 그 말에 오빠가 화를 낼 것이라 예상을 했기에 우리 모두 오빠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던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말처럼 유리랑 결혼했다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날 방방 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 보면서 정말이지 이중인격자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지훈아, 우리는 네가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정말로 너를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과 결혼하길 바랄 뿐이야. 본의 아니게 너한테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동안 못난 모습 보여서 제가 오히려 죄송한걸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날 오빠 여자친구가 오빠에게 얼마나 난리를 쳤던 것인지 오빠는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엄마 얼굴을 살피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은 잘 해결된 모양이구나. 내 말이 맞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덕분에 다 잘 해결됐어요. 결국에는 둘이 헤어졌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걔가 돈 때문에 지훈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저 말 몇 마디 해준 것뿐 아니겠니. 나머지는 애미가 잘 알아듣고 노력해서 가능했던 거지. 솔직히 그때는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말씀처럼 진짜로 걔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빙긋이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깨달은 게 있다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특히나 큰 문제일수록 그 본질에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애미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거야 지금껏 어머님이 틀린 말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생각해봐라. 애미 너는 대학까지 나온 인재인데 나는 국민학교도 겨우 나왔잖니. 그런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니겠니? 그러니 내가 현명한 게 아니라 애미가 현명한 거지.
현명함에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머님의 연륜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번 일도 어머님이 해결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존경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엄마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두 분 덕분에 집안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해졌고 그 따뜻한 마음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든 순간을 빛나게 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 할머니와 엄마가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마음을 조금만 열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걷는 길 위에 이미 행복이 흩뿌려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을 가득 담아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